여러분, 사주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사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주는 양,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으로 세상의 이치를 풀어내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이죠. 명리학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앞날을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사주 조법사입니다. 오늘은 오행, 목, 화, 토, 금, 수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간절기, 4계절 속에는 이 5가지 기운의 오행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운은 나의 사주팔자, 내 몸 안에 들어있어 나의 건강 상태, 체질, 성격, 습관 등으로 나타나고 운의 흐름까지 만들어냅니다. 사주를 몰라도 얼굴빛이나 몸의 상태만 보아도 지금 나의 운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얼굴빛이 맑고 편안하며 몸도 건강하고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반대로 운이 나쁘면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 강박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사주를 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주 안에 어떤 기운이 강한지,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알아 오행의 균형을 맞추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오행의 기운과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의 기운. 봄이 오면 자연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얼어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목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기운이 움트고 생기가 피어오르면 성장이 시작되죠. 사람의 신체 중에 목에 해당되는 장기는 간과 담입니다. 간은 피를 맑게 해주고 담은 생각을 정리해서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목의 맛은 신맛, 색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유자차나 매실 같은 신맛 나는 음식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건 몸에서 봄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목의 기운도 음양이 있습니다. 간목은 크고 곧은 나무처럼 강한 양의 기운이고 을목은 덩굴처럼 유연한 음의 기운입니다. 목기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는 일을 잘합니다. 의사나 약사, 교수, 연구자처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직업이 잘 맞습니다. 그러나 목기운이 너무 강하면 고집이 세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목기운이 너무 약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마음이 여립니다.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식물을 키우고 파란색 옷을 입고 신맛 나는 유자차, 매실, 귤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목기운을 보충하면 몸과 마음의 기운도 살아나고 운도 좋아집니다. 화, 여름의 기운. 여름에 해는 길고 햇살은 강하며 모든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기운은 화입니다. 화는 따뜻한 열정과 생기, 빛, 밝음을 상징합니다. 꽃을 활짝 피우고 에너지를 뿜어내는 힘이죠. 우리 몸에는 심장이 화에 해당됩니다. 심장은 피를 돌리고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면서 생명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화의 맛은 쓴맛,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홍삼, 인삼 같은 보약들이 화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 기운이 너무 강하면 흥분을 잘하고 매사에 불안해하거나 성격이 조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화를 식혀주는 수기운을 보충하면 좋습니다. 명상이나 반신욕을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습관을 기르면서 짠맛 나는 음식으로
화의 기운을 안정시키면 좋습니다. 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주목을 받는 직업, 교사, 연예인, 상담사, 요리사가 잘 맞습니다. 화가 적당하면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감정이 폭발해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 기운이 강한 분일수록 항상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또 간절기,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를 연결하는 간절기의 기운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언제나 토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토는 균형을 잡고 모든 것을 이어주는 기운입니다. 안정과 균형, 그리고 소통의 에너지죠. 우리 몸에서는 비장과 위장이 토 기운에 해당됩니다. 소화, 흡수, 그리고 에너지 순환의 중심이죠. 토의 맛은 단맛, 색은 노란색입니다. 밥이나 고구마, 곡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이 토 기운이 강한 음식입니다. 토 기운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잘합니다. 직업으로는 부동산, 건설, 유통, 무역 같은 일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토가 너무 강하면 고집이 세고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토를 극하는 목기운을 활용하세요. 식물을 가까이 하고 신맛 나는 음식과 신선한 채소를 자주 드세요. 반대로 토 기운이 약하면 곡물이나 단맛 나는 음식, 탄수화물 섭취로 토의 기운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면 토의 기운이 보충되어 안정이 됩니다. 금, 가을의 기운. 가을은 열매가 맺히고 수확을 하는 계절,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운을 금이라 합니다. 금은 결단력, 정리, 완성, 그리고 재물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폐와 대장이 금 기운에 해당합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 맑은 기운을 마시고 대장은 노폐물을 정리해 몸을 정화시켜 줍니다. 금의 맛은 매운맛, 색은 흰색입니다. 가을이 되면 매운 국물 요리가 생각나는 것도 몸이 금기운을 원하는 신호입니다. 금기운이 강한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하고 결단력이 있고 자기관리가 철저합니다. 하지만 금이 너무 강하면 융통성이 부족하고 사람과의 타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기운을 억제하는 화기운이나 수기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금기운이 약한 분은 흰색 옷을 입거나 매운 음식을 섭취하고 귀금속을 지녀 금기운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 겨울의 기운. 겨울에는 모든 생명이 휴식하며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계절입니다. 수는 저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깊고 고요하며 다시 봄을 준비하는 힘이죠. 몸의 신장과 방광이 수기운에 해당합니다. 신장과 방광은 노폐물을 배출하여 몸을 맑게 합니다. 수의 맛은 짠맛, 색은 검정색입니다. 미역국이나 해산물은 수기운을 채워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사색적이고 통찰력이 깊습니다. 그러나 수기운이 너무 강하면 강박이나 우울증처럼 생각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북돋워 주세요.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은 수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짠맛 음식이나 매운맛 음식, 검은 옷 등을 통해 수기운을 보충하세요. 겨울의 고요함은 다시 봄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오행은 순환을 합니다. 목은 생명을 일으키고 화는 따뜻함과 열정을 피워내며 토는 중심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금은 결실을 맺고 수는 새로운 탄생을 준비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어떤 기운이 강한지,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알고 필요한 기운을 보충하고 기운을 조절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오늘 좋게 만드는 개운법입니다. 사주는 자연을 이해하고 나를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사주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